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수직하다. 틀렸죠. 우리가 식현상을 관측하려면은 시선 방향에 거의 나란해야 됩니다. 물론 나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것은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돌아야지 우리가 식현상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1과 T3일 때 별의 밝기차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작다. 우리 T1은 가리기 전이고요. T3은 완벽하게 가려진 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밝기의 차는 행성의 면적에 비례하겠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가리는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밝기차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반지름이 2배가 커졌다. 그러면은 가리는 면적은 4배가 되고 3배가 커졌다. 그러면은 9배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닮은 비 생각해 주시면은 길이의 비가 x 대 y라면은 면적의 비는 제곱의 비로 생각해 줄 수 있었죠. 아무튼간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별의 밝기 변화 주기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다. 맞습니다. 행성이란 것이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밝기 변화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밝기가 감소하는 이 구간부터 다시 이 구간이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귿도 맞는 보기이다. 따라서 답은 디귿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길어진다. A 같은 경우는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시작하는 그 전부터 완벽하게 들어간 그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성의 공전 속도가 현재보다 느리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A 구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클수록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A 구간이 길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다. B 구간 같은 경우는 행성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그림만으로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방향 변화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선 속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성과 별은 공통질량 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별을 파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공전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행성의 위치는 한 칸 띄고 여기에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행성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다. 그랬을 때 우리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이 행성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중심별은 여기에 위치해야지 뭔가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지금 비구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그렸던 이 그림 상황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펙트럼 편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V는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이 식을 생각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편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의 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편의량이 커지려면은 시선 속도가 증가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선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후퇴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선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 상황에서 후퇴도 아니고 접근도 아니고 살짝 접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B 구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C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C 같은 경우는 겉보기 밝기 차이입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했듯이 반지름이 클수록 겉보기 밝기 차는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디귿입니다. 그림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는 T1에서 T6 중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의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A에 해당한다. 방금 보았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식현상 문제는 시선 속도와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선 속도와 관련된 그림 여러분들 같이 그려보고 갈게요.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공통질량 중심으로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T3의 위치라는 것은 식현상이 끝난 상황이죠. 우리가 식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중심별을 가려야 됩니다. 바로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T3는 이 상황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중심별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행성 입장에서는 우리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펙트럼 이야기는 중심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접근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A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가 커진다.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밝기차죠. 이것은 반지름과 비례하는 값이었다. 그래서 우리 니은도 맞고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성의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행성이 더 큰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작은 궤도를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은 별이 해줘야 됩니다. 별 같은 경우는 공통질량 중심이 멀어졌으니까 더 큰 궤도를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전 궤도가 커진다. 그 말은 시선 속도가 커진다라는 것이고 시선 속도가 커졌기 때문에 편의량도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나는 가의 별이 A 위치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 A, B, C, D, A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림 가를 보니까 지금 지구 방향이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자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 그림을 보니까 A에서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중심별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성의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니은 방향으로 돌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억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밝기는 B보다 D일 때 어둡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흡수선이 원래 위치로 갔습니다. 그 말은 현재 A 위치에 있다가 4분의 1 정도 돌아가지고 여기 접선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행성은 어디 있냐면은 이쪽에 있겠죠. 여기를 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D를 보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C를 지났는데 C 같은 경우는 청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러면 D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D일 때 행성의 위치는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 B일 때를 한번 다시 볼게요. B일 때는 별이 여기에 있고 행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성이 별을 가리는 식현상이 일어나겠죠. 반면에 D를 보면은 D 같은 경우는 중심별이 앞에 있고 행성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별은 가리는 게 없으니까 B보다 더 밝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B보다 D일 때 어둡다라는 이 보기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더 컸다면 이거는 위에서 했던 보기랑 똑같죠. 스펙트럼의 편의량은 더 작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위에서는 행성의 질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중심별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통질량 중심 어디로 가죠? 그렇죠.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과 가까워진다. 그 말은 중심별의 공전 궤도가 작아진다. 그 말은 공전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펙트럼 편의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디귿입니다. 식현상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